아버지, 죽을 준비는 다 했어요. 이제 정말 편히 보내주세요. 스위스 알프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루체른의 안락사 클리닉 특실. 오스트리아 최대 제약회사 하버만 그룹의 둘째 딸 안나가 아버지 프리드리히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병실 안에는 3주 동안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었죠. 에르메스 정장을 입은 아버지 프리드리히 하버만 회장, 샤넬 투피스의 진주 목걸이를 한 어머니 엘리자베스, 그리고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큰오빠 막시밀리안까지. 이들은 유럽 상류층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부와 권력이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안나야, 포기하지 마. 아버지가 전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모두 불러올 테니까. 프리드리히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최고 의료진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아무도 안나의 병을 고치지 못했거든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던 안나가 정체불명의 곤충에 물린 후 온몸에 검은 독성이 퍼져나가며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짧았지만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안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석양이 알프스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몸이 갑자기 가벼워져요. 안나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방금까지 죽음을 준비하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안나야. 정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안나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목에 있던 검은 반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막시밀리안이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으로 안나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분명히 30분 전까지만 해도 목과 팔 전체에 퍼져 있던 검은 독성 반점들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7.4 독은 해독제가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은 바로 한국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7.4 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병원 청소원으로 일하는 23세 한국 여성 이수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스위스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동양의 전통의학이 서양 최고의 의료 기술과 만나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죠. 혹시 이런 감동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깊은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6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5시 스위스 루체른의 작은 원룸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수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할머니 사진과 함께 작은 옥색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힘내볼게요. 수아는 할머니 사진에 대고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수아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이수아는 부산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23세 여성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작은 감자탕집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19로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온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스위스로 이민을 온 것이었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어머니는 한국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안락사 클리닉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와 간단한 환자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죠. 월급은 한국 돈으로 350만 원 정도였는데 스위스 물가를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했습니다. 수아야, 이 약을 잘 보관해라. 언젠가 꼭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어린 시절 한의사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수아가 중학교 2학년 때였죠. 할머니는 병상에서 수아를 불러 작은 옥색 병을 건네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7.4라고 해서 등에 7개의 점이 있는 독사를 말려 만든 가루야. 이 뱀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만 서식하는데
사람이 물리면 24시간 내에 죽게 되지.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이 독에 대한 해독제를 개발해 놓았단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7.4에 물리면 목과 팔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온몸이 붓기 시작해. 서양 의학으로는 치료법이 없어. 하지만 이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면 독성이 중화되면서 완전히 회복된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이야. 당시 중학생이었던 수아는 할머니의 말이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당부에 그 약병을 소중히 간직해왔죠. 할머니는 왜 이런 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수아야, 너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도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언젠가 이 약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그때 절대 망설이지 말고 써라.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아는 그 약병을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이자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스위스에 온 후에도 수아는 매일 그 약병을 확인했습니다. 가끔 병원에서 일하면서 각종 희귀병 환자들을 보면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곤 했죠.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독, 정말 존재할까? 수아는 틈틈이 인터넷으로 7.4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실제로 그런 독사에 물려 사망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증상이 할머니가 설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 수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믿음만은 확고했죠. 할머니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명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한 환자가 안락사 클리닉에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안나야, 제발 정신 차려. 오스트리아 최대 제약회사 하버만 그룹의 회장 프리드리히가 딸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안락사 클리닉 최고급 특실에 누워있는 안나는 3주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안나 하버만은 28세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후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활동하며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면서도 자신의 특권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가진 인물이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의 최고 의료진이 총동원되었지만 이런 독성은 처음 봅니다. 윌러 병원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뒤로 스위스, 독일, 프랑스에서 온 유럽 최고의 의사들이 서 있었지만 모두들 무력한 표정이었죠. 독성학 전문가인 베른 대학의 슈미트 교수님도 오셨지만 이런 형태의 독은 의학 문헌에 기록이 없다고 하십니다. 안나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목 부분에 7개의 작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검은 반점들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죠. 팔과 다리도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혈압과 맥박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의사인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엘리자베스가 큰아들 막시밀리안에게 간절히 물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하버드 의대에서 독성학을 전공한 의사였지만 그 역시 속수무책이었죠. 어머니, 이론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신종 독사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해독제가 없어서 막시밀리안의 목소리도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 독성학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검색해봤지만 이런 형태의 독에 대한 치료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지난 3주 동안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죠. 그럼 우리 안나는 정말... 엘리자베스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주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을 떠나지 않고 딸을 간병해 왔습니다. 명품 의상은 구겨지고 완벽했던 화장도 눈물로 번져 있었죠. 바로 그때 병실 청소를 하러 들어온 수아가 안나의 상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7.4 독.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나의 목에 있는 7개의 작은 상처. 그리고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검은 독성 반응이 어린 시절 할머니가 보여주신 의학서적의 그림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독이 정말 있었구나. 수아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죠. 수아야, 언젠가 꼭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절대 망설이지 말고 써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자신은 의사도 아닌 그저 청소원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할머니의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정말 말해야 할까? 수아는 청소용품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허리춤의 옥색 병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바로 지금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꼭 필요한 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나의 상처가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할머니, 저 정말 해봐도 될까요? 수아는 할머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수아야, 망설이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오전 10시, 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나의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피곤해 지친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수염이 자라 있었고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무슨 일인가? 지금은 정말 바쁘네. 저희 할머니가 한의사셨는데요. 따님의 상처를 보니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 들었던 7.4 독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막시밀리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7.4 독이라고요. 그게 뭔가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독사의 이름입니다. 등에 7개의 점이 있어서 7.4라고 부르죠. 이 독사에 물리면 목과 팔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온몸이 붓는데 24시간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프리드리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의사도 아니면서 무슨 진단을 하려는 거야? 그리고 설마 동양 미신으로 내 딸을 치료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 잠깐만요. 그때 침대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가 간신히 눈을 뜨며 말했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안나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3일 만이었거든요. 저는 이미 죽을 몸이에요. 서양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안나의 간절한 눈빛이 수아를 향했습니다. 언니, 정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 정말 무서워요. 죽고 싶지 않아요. 수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죠. 네, 있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평생 연구하신 처방전이 있어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할머니의 옥색 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7.4 독의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7.4를 말려서 만든 가루인데 물에 타서 마시면 독성이 중화됩니다. 막시밀리안이 의학적 호기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동종요법 같은 치료법인가요? 독으로 독을 제압한다는? 네, 비슷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연구해서 개발한 치료법이에요. 프리드리히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는 없어.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아버지, 안나가 힘겹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최소한 희망이라도 가져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병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희망과 절망, 믿음과 의심이 뒤섞인 긴장감 속에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결국 프리드리히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만약 딸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할머니의 가르침을 실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 한 컵에 7.4 가루를 풀었습니다. 갈색빛의 가루가 물에 녹으면서 특이한 향이 병실에 퍼졌죠. 이거 마셔도 정말 괜찮을까요? 안나가 불안한 눈으로 컵을 바라봤습니다. 막시밀리안도 의사로서의 직업정신 때문에 걱정이 앞섰죠. 수아 씨,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알레르기 반응이나.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수십 년 동안 이 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한 번도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어주세요. 저도 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안나가 마침내 컵을 입에 댔습니다. 쓴맛이 입 안가득 퍼졌지만 끝까지 마셨죠. 정말 써요.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 10분간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고 엘리자베스는 불안해서 손을 비비고 있었죠. 수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제발 효과가 있게 해주세요. 수아의 마음속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병실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막시밀리안이 의료진의 시선으로 안나의 상태를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리드리히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불안해서 손수건을 비틀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부작용은? 프리드리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아도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지만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회장님, 제 할머니를 믿어주세요. 할머니는 평생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12분이 지난 순간 안나의 호흡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5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갑자기 숨이 정말 편해져요. 안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소리쳤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계속 괴롭혔던 호흡곤란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산소호흡기 없이도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이야? 정말 괜찮아? 엘리자베스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안나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눈빛도 맑아지고 있었죠. 네, 정말 좋아졌어요. 이게 뭐지?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안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막시밀리안이 급히 말렸죠. 안나,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천천히 해. 그리고 20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에 있던 검은 반점들이 정말 사라지고 있어. 안나가 손거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점점 진해지며 목 전체로 퍼져나가던 검은 독성 반점들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감이 물에 녹아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팔도 봐. 팔의 붓기도 빠지고 있어. 정말로 부풀어 올랐던 팔과 다리의 붓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몰려와 각종 검사를 시작했죠. 맥박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98%까지 올라왔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나둘 검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오 마이 갓. 이건 진짜 기적이야. 엘리자베스가 눈물을 흘리며 수아를 껴안았습니다. 드레스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아를 꽉 안았죠. 향수 냄새가 수아의 코끝을 스쳤지만 수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프리드리히도 평생 처음으로 직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럽 최고의 재벌 총수가 한국의 청소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죠. 회장님, 저는 단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 실천한 것뿐이에요. 수아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통했어요. 7.4 비방이 정말 통했어요. 할머니의 지혜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요. 30분이 지나자 안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호흡도 완전히 정상화되었죠. 검은 독성 반점들은 80% 이상 사라졌고 붓기도 거의 가라앉았습니다. 윌러 병원장이 급히 달려와 안나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3주 동안 아쿠아일로였던 환자가 30분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회복되다니. 윌러 박사는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수아 씨, 정말 놀랍습니다. 이 치료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연구 자료가 있으실까요? 하지만 수아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간호사 브리기테가 자꾸 수아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야.
수아의 마음 한구석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3일 후, 안나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아 씨, 당신이 무면허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병원장 밀러 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병원 이사회 멤버들과 스위스 의료감독청 관계자들이 서 있었죠. 간호사 브리기테가 수아가 몰래 약을 주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것이죠. 도움이라고요? 당신은 의사 면허도 없으면서 환자에게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스위스 의료법 234조 위반입니다. 윌러 박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수아의 행동에 감탄했지만 병원의 명성과 법적 책임 때문에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만약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병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언론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스위스 전역에 알려지자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한국인 청소원의 불법 의료행위 논란, 검증되지 않은 동양 미신이 스위스 의료계 침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 이민자의 위험한 도전. 과연 용납할 수 있나? 타게스 안차이거, NGG 등 주요 일간지들의 헤드라인이 연일 수아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언론들은 이민자들이 스위스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죠. 스위스 의료협회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동양 약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설령 이번에는 운 좋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프리드리히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아에게 감사했던 그가 언론과 의료계의 압박에 못 이겨 입장을 바꾼 것이었죠. 우리 딸이 회복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무면허 치료는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프리드리히는 회사 이미지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버만 그룹은 유럽 최대의 제약회사였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수아 언니가 저를 살려주셨는데. 안나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지만 프리드리히는 단호했습니다. 안나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이런 행위를 지지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무면허 치료가 난무할 것이야. 수아는 순식간에 스위스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베른 검찰청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죠. 이수아 씨, 스위스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수아의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아야, 내가 사람을 구한 건 정말 자랑스럽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건설 현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힘들어하고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지? 수아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살린 게 죄가 되는 거야?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하지만 그때 문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안나였습니다. 수아 언니, 포기하지 마세요. 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가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그 문자가 수아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스위스 베른의 5성급 호텔 벨뷰 팰리스에서 대규모 국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안나가 직접 전 세계 언론인들 앞에 섰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분 덕분입니다. 안나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평생 처음 보는 화려한 기자회견장에 압도되어 있었지만 안나의 따뜻한 손길에 용기를 얻었죠. 이수아 씨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CNN, AFP, BBC 등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드리히와 엘리자베스도 뒤쪽에 앉아 복잡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안나 씨,
무면허 치료 행위는 명백히 불법인데. 독일 슈피겔지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법이라고요? 안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럽 최고의 의료진이 3주 동안 총력을 다해도 치료하지 못한 병을 동양의 전통의학이 단 30분 만에 완치시켰습니다. 이것이 미신입니까? 이것이 범죄입니까? 안나가 병원에서 찍은 치료 전후 사진들을 대형 스크린에 공개했습니다. 검은 독성 반점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과 의료진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죠. 기자들도 그 놀라운 변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7.4 독에 대해서는 동양의학서에 수백 년 전부터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동의보감, 본초 강목 등 한국과 중국의 고전 의학서에 모두 나와 있어요. 안나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학 전공자답게 철저히 조사한 내용이었죠. 서양의학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할머니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신 한의사셨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죠. 그렇다면 이 치료법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프리카에서 7.4 독 피해자들을 조사했는데 연간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을 현대의학과 결합한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동서의학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실었고 네이처지에서는 7.4 독과 해독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제안했죠. 스위스 의료협회 회장 하인츠 밀러 박사가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했습니다. 전통의학의 가치를 폄하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병원장도 수아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아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병원에서 동서의학 통합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연구 책임자로 일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수아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제75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수아가 연단에 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청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정부 특별연구원이자 제네바에 설립된 동서의학 통합연구원의 설립자 겸 소장이었죠. 존경하는 전 세계 의학자 여러분, 5년 전 스위스 루체른에서 일어난 7.4 독 치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연단 뒤의 대형 스크린에 당시 안나의 치료 전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의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사건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의학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야 하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아는 지난 5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7.4 독 해독제를 현대 생명공학 기술과 결합해서 아프리카와 남미의 독성 곤충 피해자 12,000명을 치료한 놀라운 결과였죠. 우리는 전통 한의학의 7.4 비방을 현대 약물학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7.4에 함유된 특정 단백질이 독성을 중화하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청중들이 감탄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존 스미스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아 박사님, 현재 연구원에서는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는 한국의 침술 치료와 독일의 신경외과 기술을 결합한 파킨슨병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한약 처방과 스위스의 정밀의학을 융합한 당뇨병 치료제도 개발 중입니다. 수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전통의학의 수천 년 지혜와 현대 과학기술이 만날 때 진정한 의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발표가 끝나자 10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오드로스 박사가 직접 수아에게 다가왔죠. 수아 박사님, WHO에서 전통의학 현대화 프로젝트의 글로벌 책임자로 일해주시겠습니까? 안나도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복한 후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수아가 개발한 7.4 해독제로 콩고와 케냐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수아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니 덕분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안나가 무대 뒤에서 수아를 껴안았습니다. 안나야,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날 저녁, 수아는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연구원 사무실에서 알프스 석양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옥색 병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그 병은 연구원의 상징이 되어 전시되어 있었죠. 할머니, 보세요. 7.4의 지혜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의학이 세계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수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했다. 우리 수아야. 내가 동양과 서양을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주었구나. 현재 수아의 연구원에는 전 세계 43개국에서 온 젊은 의학도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 중국의 중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아랍의 우나니 의학까지 모든 전통의학이 최첨단 현대과학과 만나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난주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고 스위스 연방 정부로부터는 의학발전 공로 대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할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세상의 모든 의학 지혜가 하나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거예요. 국경도, 인종도, 언어도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제네바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내일 또 새로운 연구에 매진할 것입니다. 할머니의 유산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말이죠. 에필로그.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국의 작은 청소원 수아가 할머니의 전통의학 지혜 하나로 세상을 바꾸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전통과 현대가 만날 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의 중요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아와 안나가 보여준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의학혁명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지혜나 가르침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날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수아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제네바의 연구원에서는 전 세계의 전통의학을 현대과학과 결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도 세계를 구하는 열쇠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통 지혜나 가족의 특별한 가르침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